오늘 강의할 내용은 How to Conceive Integrated Reliability Modeling.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퍼런스는 이쪽 비디오 링크랑 같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Reliability Modeling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Integrated Reliability니까 Reliability의 한 종류니까 그 개념 잡기 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eliability slash precision 그 스탠다드 챕터에 있는 reliability definition도 가져왔어요. Integrated reliability의 definition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 좀 간단하게 define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이트 선생님이 쓰셨던 Integrated Reliability Agreement 이 북 챕터에서 그 나머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뤘고 그렇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저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북 챕터로 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이상으로 자꾸 다른 식으로 디파인하기 싫어서 그래요. 여기서 하는 definition을 근간으로 해서 확장시키는 게 서로서로의 예인 것 같아서 그래 이 북 챕터를 항상 씁니다. 네. 거기에서는 decision consistency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interrater reliability를 가기 전에 decision consistency라는 용어를 씁니다. classification consistency 중에 classification accuracy라는 개념과 decision consistency라는 개념을 아셔야지 interrater reliability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계 학습할 때 있잖아요. 엄청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지금 다른 연구자분들하고 knowledge modeling 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있다, 없다, 연관이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것을 전문가들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전문가 여러 명들을 가지고 knowledge를 모델링을 만들어요. 왜냐면 한 사람의 전문가 knowledge로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데 전문 지식들 사이에서 disagreement가 나오는 것들은 골라줘야 돼요. 완벽하게 agree가 되는 것들만 이렇게 모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 decision이 전문가 사이에서 knowledge expert, domain expert 사이에서 decision이 consistent 하냐 안 하냐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건 엄청 중요한 이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어떤 모델, 만들어내는 모델, 특히 knowledge 모델 같은 경우는 이 decision consistency가 하는 역할이 엄청 크죠. 여기서 얘기해보면요. measurement를 하는 목적 자체가 classification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measurement 모델이 classification 모델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지현 교수님께서 이제 믹스처 해주시고 계속 믹스처 계열로 그쪽으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latent class를 측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쓰면 그게 classification 모델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measurement 모델이냐 아니냐 아니면 그것을 define을 하기 위한 모형이냐 아니냐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factor analysis 같은 경우는 originally는 classification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데 어떤 도구 같은 경우는요 classification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달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한다거나 병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을 구분하는 이런 모형을 만들 때, 그쵸? 그럼 여러 가지 measure에 에러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사람이 expert가 이 judgment를 했는데 expert 사이의 consistency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제 classification decision에 대해서 quality를 보는 그 개념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classification error라는 classification accuracy 혹은 classification error라는 이 개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에러랑
약간 틀려요. 스탠다드 에러는 true value라는 게 존재를 하고 내 observation이 true value랑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 average deviation, 뭐냐면 랜덤 에러기 때문에 그 사이즈 자체보다는 그 에러의 평균 그 오차의 크기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다름을 구분할 것인가, 컷 스코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true 클래스가 있다고 보고 내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observe 된 것이 있을 때 그 에러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것인가가 이제 나와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컨텐센시 테이블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 우리가 그 트레이닝을 계속 인트로스트에서 밟아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심지어는 우리가 크로스텝 할 때 코엔스 카파는 크로스텝 애널리시스에 들어있잖아요. 예. 그 컨텐센시 테이블을 분석을 해가지고 코엔스 카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 중에 가장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모형이 상당히 많은 모형이 결국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에요. 우리 딥러닝을 해도 맨 끝단은 아웃풋 스페이스의 엘리먼트에 어디에 클래시파이 되나 하는 뭐 소프트맥스로 돌려가지고 맨 끝단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딥러닝 모델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모형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에요. 사실은 리그레션 모델은 거의 안 씁니다. 실제 유용하지가 않아요.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쓰게 되면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리그레션 모델로는 돈 만들어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됐다 안 됐다 기계가 이 결정을 하고 저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리그레션으로 다 만들어 놓고 끝단에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디어 자체가 전부 다 리그레션인데 맨 끝단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리그레션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머신러닝, 그 딥러닝 모형을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결국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스탠다드 에러라는 게 있지만 그것을 컷 스코어랑 디시전 컨시스턴시라든가 애큐러시 인덱스로 바꾸는데, 그 accuracy index가 코엔스 값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consistent 하냐, 그 인덱스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코엔스 카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ecision끼리의 그 consistency가 얼마나 상관되어 있냐, categorical variable 두 개를 놔두고 거기가 얼마나 상관되어 있냐, 그래서 rank order correlation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decision definition 해보면요, 어, to the extent to which the observed classification 하고 would be same across replication of the testing procedure. 그러니까 observed classification 자체가, 그렇죠, replication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같냐, 어느 정도 일치하냐, 그거를 보는 거죠. 이 replication이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replace를 하게 되면 그 관측되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그 패턴이 그 레이더에 따라서 얼마나 일치하냐에 대한 인덱스가 Decision Consistency Index고, 우리가 그거를 Inter-Rater Reliability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또 통계적으로는 decision accuracy, consistency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definition 자체가 여기서는 decision consistency로 우리는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inter-rater reliability는 개념 자체가 너무 모호하니까 스탠다드에서는 그냥 decision consistency index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럴 때 신뢰도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그냥 decision consistency index에 코엔스 카파가 있다, 이렇게 부르기로 ARA랑 APA가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학계에서 그냥 이렇게 부르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Inter-Rater Reliability라는 용어로 applied 한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모호성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결정 내리는 게 얼마냐, 비슷하냐,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하는 그 패턴이 얼마나 비슷한가에 대한 적합도다, 뭐 일치도다, 뭐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런 거군요. 똑같이 결정만 내리면 예를 들어서 이 개수가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consistently wrong 하잖아요. 그러면 일치도가 되게 높아요. 사람들이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체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잘못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internal consistency가 주는 뭐라 그러죠? limitation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꼭 알고 계시고요. 담합을 하게 되면 나오는 거죠. 뭐 일치도가 아주 높게 나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가 한 거고 이제 Interrater Reliability Agreement 호이트 선생님의 우리가 인제 리뷰하고 있는 북 챕터로 넘어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이밸류에이션 하거나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지식의 체계를 만든다거나 예를 들어 학생을 평가한다거나 이럴 때 사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일치하지 않는지를 계량화시켜서 보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예. 사람끼리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quantify 해서 보는 경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걸 하고 있는데 Interrater Reliability 이거를 북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왼쪽 편에는 이거를 고양이 보는 거를 틀어놨다면 위에 올라와 가지고 메이어가 저희 집 냥이거든요, 냥이. 그래 와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우스도 있고 칩먼크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Interrater Reliability도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만득이라는 개를 갖다가 한번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강의할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집사의 어떤 에비던스로 우리 메일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컨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use observer rating을 써가지고 어떤 decision을 내리려고 할 때 observers rating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reliability를 하는 이유는 이제 dependability와 replicabilit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reliability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왜냐면 사람들 여러 명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그것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봐서 나의 결정이 얼마나 dependable하고 replicable한지에 대해서 이제 백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건 이제 quantifying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리미티드 돼 있어요. 퀀터테이티브 어나리시스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약속했던 거 개념보다는 만들 때는 되게 간단하게 만드는데 편리하게 만드는데 그것들이 오남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은 Interrater Reliability Agreement 이 책은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왜냐면 계산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얼마나 리미티드 된 상황에서 이게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어느 조건에서 이게 만들어졌는 거에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Interrater Reliability를 좀 중요시하는 이유는요. 통계를 할 때 측정해서 이걸 좀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게 처음 이제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개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게 잘 알고 보면 F ratio, 뭐 R square,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게 effect size로 쓰여지잖아요.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가. 또 우리가 HLM, multi-level
analysis 들을 때 또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와 같은 개념의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between group, between class variability가 전체 class variability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inter-rater reliability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트로스탯에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시는 레퍼런스가 플라시스 선생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ICC 종류에 대해서 쭉 정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호이스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플라시스 선생님이 코엔스 카파가 나온 거를 가지고 확장시킨 게 있어요. 그게 플라시스 카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레이터 릴라빌리티를 배울 때는 ICC 배우고 인트라클래스 코릴레이션이 몇 가지 종류로 되어 있나 배우고, 두 번째는 코엔스 카파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의 레이더가 있을 때 그 두 사람의 레이더가 얼마나 적합한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게 확장되어 있는 플란시스 카파를 배우면서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페이퍼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이제 쭉 좋은 레퍼런스들 많이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그리고 항상 inter-class correlation, inter-rater reliability는 generalizability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석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generalizability는 또 따로 우리가 또 시간을 내 가지고 generalizability 따로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접점이 존재한다라는 거 반드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좋은 레퍼런스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2000년도까지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리가 대충 이 페이퍼나 이 웍에서 대충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브래넌 선생님 여기 오하이오, 아이오와 이쪽 제너럴라이저빌리티 좋아하는 옥수수밭 시라고 제가 장난처럼 이야기하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G theory랑 그 generalizability coefficient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쪽 개념에서 보는 거니까 나중에 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가 SPS에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북챕터랑 조금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는 개념을 계속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이퀘이션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레이쇼 수준이 descriptive statistic 수준이에요. 계산 자체는 예를 들어서 뭘 optimizing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인덱스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때쯤 되면 엑셀이나 SPSS 데이터를 직접 쓰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assumption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어떤 옵션들이 있나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즘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를 할 수 있는 패키지는 너무 많아요. 엑셀로도 하실 수 있고 어디든지 하실 수 있는데, SPSS 하는 옵션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두 가지 큰 종류가 있습니다. SPSS 우리가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를 할 때, 하나는 이제 크로스탭 애널리시스에서 코엔스 카파를 계산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코엔스 카파는요, 반드시 이게 두 명의 레이더끼리의 릴레이션십만 보는 겁니다. 타겟 오브젝트가 있고, 우리가 그 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타겟이 있고, 그리고 오디너리여야만 돼요. 오디너리일 때 이제 우리가 코엔스 카파를 쓴다고. 레이딩이니까 이게 레이딩 중에서 뭘 레이딩이라고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오디너리라고 SPS에서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minal scale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nominal도 되긴 되는데 결국에는 ordinal하고 nominal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descriptive statistic crossstep 해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한 웨이터를 한쪽 베리어블로 주고
다른 레이러를 다른 쪽 베리어블로 줘가지고 우리가 이 코엔스 카파를 계산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중에 뭐 카파 박스를 체크하시면 이 코엔스 카파가 나와요. 그 다음에 reliability procedure라는 이 reliability라는 프로시저를 하게 되면 이제 ICC를 구하는데 ICC는 이제 continuous일 때 그리고 2명 이상의 레이러가 target object에 대해서 여러 명의 레이러가 target object에 대해서 했는데 이때는 이제 interval이랑 ratio scale에 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reliability analysis 클릭을 하시고요. 레이팅 해가지고 이제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체크업을 하시게 되면 이 세 가지 종류의 ICC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명의 레이러가 있는데 그 레이러가 랜덤이냐 아니냐 그리고 타겟 오브젝트가 어떻게 어사인 되어 있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종류별로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맞습니다. 한번 거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거의 강의 비슷하게 돼서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다른 레이러냐라는 거요. 그러니까 다른 레이러일 수 있잖아요. 레이러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레이러 different 레이러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one way ANOVA 시나리오와 같아져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one way random ICC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팅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randomly drawn from a large population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one way 랜덤 이펙트는 가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이팅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레이리냐 그 다음에 그 레이러 사이에 있는 관계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레이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 고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one way random ICC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볼 때 이제 same railer냐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same railer가 assessor가 모든 레일이 어세시에게 레이팅을 한 거냐 같은 셋의 레이러가 한 거냐 아니면 좋아요. one way random ICC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same 레이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same 레이러일 때 같은 레이러일 때 자, 레이러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랜덤 샘플이냐 전체 전문가 집단에서 랜덤 샘플인 거냐 아닌 거냐 대부분 이 경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5명이 완전하게 그 컴플리트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랜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의 의견 자체가 랜덤이 왔기 때문에 그 전체 집단, 레이러 전체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인퍼런스를 하려고 할 때는 레이러가 샘플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랜덤리스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러도 랜덤 컴포넌트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two-way random effect가 되는 거죠. 랜덤 컴포넌트, 랜덤 팩터가 되니까 two-way ANOVA 시나리오에서 two 팩터가 랜덤 팩터인 시나리오로 인트라클래스 코릴레이션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레이러가 샘플인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고 이게 same 레이러를 쓰긴 쓰는데 same 레이러인데 예를 들어서 한 셋의 레이러가 모든 레이리에 대해서 하긴 했는데 레이러가 population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카운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세니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100%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했는데 국회의원이 의사결정을 냈는데 국회의원의 랜덤 샘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면 그냥 국회의원의 결정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한 표라도. 예. 그럴 때는 이제 레이러가 population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two-way mixed intra-class correlation이 됩니다. 예. 그래서 one-way만 존재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two-way로 존재하는 경우로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시나리오에 맞춰 가지고 클릭하면 SPSS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데 여기가 제일 ICC가 제일 적게 나오고요. 인트라클래스 코릴레이션이 그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왜 제일 작게 나오냐면 한 컴포넌트가 빠졌잖아요. 컴포넌트가 빠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레이쇼는 베리어빌리티가 여기가 더 높은 거죠. 디나미네이터가 조금 더 큰 거죠. 예. 분모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different rate일 때는 ICC가 가장 적게 나오고요. 이 경우일 때는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어디가 뭐 항상 적다 뭐 얘기는 못하고 요 애보단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뭐 요 상황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연관이 돼요. 나중에 연관이 돼요. 자, 플라시스 카파가 이제 나왔는데 인터레이터 코엔스 카파는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두 명의 different rater가 있을 때라 그랬죠. 두 명의 different rater가 한 셋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건데 이거를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인터레이터 릴러트 왜 두 명만 있어야 돼? 여러 명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리고 nominal scale에 대해서 만들어 보자 했을 때 이제 플라시스 카파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unweighted 코엔스 카파를 갖다가 이제 그 어떤 특정 constant number of 그 레이더로 확장을 시킨 게 이제 플라시스 카파인데요. SPS에서 하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non-unique and randomly selected rater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여기가 제일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인터프리테이션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가 어느 정도 프로포션이 agree 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value가 negative 1 to positive 1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플래시스 카파가 되게 그 좋은데 이게 0라서 0 to 1이 아니라 negative 1 to positive 1으로 나와요. 어떤 인덱스들이 대부분 agreement 인덱스가 agree를 하나도 안 하는 경우와 perfectly agree 하는 경우로 해서 0 to 1으로 나오는데 얘는 negative 1 to positive 1으로 나오기 때문에 interpretation이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negative 1이요. 네거티브 1이 어떻게 해설이 되냐면 0보다 적으면요. less than agreement expected by chance. 그러니까 랜덤하게 두 사람이서 accidentally agree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왜냐면 몇 개 있다 보면 뭐 4개 중에 하나씩 그냥 골라도 그 정도 agreement는 나와 하는 것보다도 적은 경우가 소위 말해서 이 네거티브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0 같은 경우는 딱 그 randomly 그러니까 우리가 그 랜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일치를 하는 정도가 그냥 랜덤 수준에 머무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클 때는 이제 better than chance agreement라고 그러고요. 이제 1일 때는 perfect agreement가 맞아요. 예. perfect agreement가 맞는데 이게 perfect disagreement가 아니라는 거예요. negative 1이. 그쵸? 그래서 우리가 recommendation 하는 interpretation은 no observed agreement. agreement는 아니다. 완전히 agreement 자체가 observe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negative 1이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딱 랜덤 수준으로 얘네들 agree 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개념하고 0하고 헷갈려요, 사실은. 랜덤 수준 어그리 한 거는 어그리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건 용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쓸 때 그렇게 하니까 항상 요거를 잘 정리를 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해석을 해버리십시오. 예, 그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언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로는 랜덤리 어그리 한 거니까 완전히 그 어그리먼트 레벨이 랜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를 제로고 네거티브 1은 그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disagreement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완전히 이제 패턴이 완전히 다르게 되니까 disagreement라고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그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어그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네거티브 1이에요. perfectly 어그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그게 disagreement랑은 개념적으로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안 한 거지 반대를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의 안 하면 반대하는 것인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왜냐면 이게 nominal scale이잖아요. nominal scale이니까 yes or no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 하려고 오늘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네 번째 assumption이에요. 여기 assumption은요.
그냥 ordinary나 nominal이나 다 된다. categorical variable이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대박입니다. 이게 non-unique railer가 돼야 된다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셨어요, 선생님들께서. non-unique railer가 뭐지?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이거 왜냐면 기계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들한테 이 일치도를 받을 때 이걸 쓰거든요. 기계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서 돌리는데 이게 뭐냐면 non-unique railer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example을 드리면 딱 좋아요. 내가 이제 MRI 슬라이드 20개가 있는데 5명한테 5명 의사 선생님들한테 모든 MRI 슬라이드를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요. unique rater예요. 대부분 시나리오에 이런 건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그러니까 5명이 그걸 다 본 거예요. 한 세트를. 그래가지고 5명이 얼마나 일치를 하냐, 혹은 의사 선생님 3명이, 2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못 썼어요. 왜냐면 자세히 읽어보니까 non-unique rater에서만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non-unique rater는 뭐지?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보시면요. 50명의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봤는데 50명의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 하나의 first 슬라이드를 보여줄 때 그중에서 randomly 5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first 슬라이드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볼 때는 randomly 또 다른 의사 선생님 5명을 셀렉트 해가지고 그 슬라이드를 보게 해가지고 레이팅을 해가지고 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랜덤 샘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전문가랑 할 때 전문가 셋을 정하잖아요. 그 전문가가 랜덤 샘플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웨이러가 작업을 하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그 전체 큰 풀에서 그 오브젝트마다 랜덤리 셀렉트 돼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쓰기가 되게 까탈스러웠었어요. 이 어썸션 맞춰가지고 쓰기가. 예. 그래서 근데 뭐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해야지만 인덱스가 나왔나 보죠. 안 그러고 이 상황일 때 유니크 레이더일 때 여러 5명이서 했을 때의 그 인덱스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인덱스로 맞춰줘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하다 그만뒀어요. 이거 이 인덱스 맞추다가 하세버릴 것 같아. 이 퍼블리케이션 돼야 되고. 예.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작업이라서 그냥 그만두고 결국에는 펠리스 카파를 못 썼습니다. 제 연구 상황에서. 제 연구 상황은 이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상황. 유니크 레이더인 상황. 예.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랜덤 샘플을 계속 대해가지고 뭐 학생 한 명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랜덤 샘플 해가지고 그 능력을 보고 진단을 하는 케이스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딱 선생님이나 뭐 교수님들이나 뭐 전문가를 모시면 그게 셋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니크 레이더 상황이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플라시스 카파를 못 썼습니다. 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파 할 때 여기는 이제 ordinal rating by ordinal rat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ordinal도 상관없고 nominal도 상관없는 게 맞아요, 사실은. 되게 그냥 ratio라고 그냥 nominal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탭에 statistic 클릭하신 다음에 카파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코엔스 카파가 나온다. 그리고 이때는 이 ordinal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nominal by nominal일 경우에 써도 되고 ordinal일 경우에도 써도 되고 nominal인 경우에도 써도 된다. 왜냐면 일치를 볼 때는요. 오더를 갖다가 무시하거든요. ordinal rank를 볼 때는 완전히 캔들스타우나 뭐 감마나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랭크 오더의 일치를 볼 때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때는 ordinary여도 써도 되는데 nominal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카파 같은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interpretation도 여기 보시면 0일 때는 no better than chance라고 나오고요. 1일 때는 perfect agreement가 나오고 그럼 플라시스 카파랑 뭐가 틀리냐면 플라시스 카파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밸류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0 to 1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0랑 네거티브 1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지? 어떻게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헷갈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이슈 없고요. 플렉시스 카파 할 때는
여기 레이더에 대한 거 넣어주시고 칸이 아이템이 아니라 이제 레이딩으로 나와야 되니까 레이더가 한 레이딩 넣어주시고 하면 되는데 데이터셋을 못 잡았어요. 결국엔 제이그젠플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non-unique 레이더 상황에서 데이터가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실제로도 그냥 시뮬레이션 상황에서만 데이터를 돌렸지 리얼 데이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플래시스카파를 돌려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레이딩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Inter-Rater Agreement, Flasis 카파를 클릭을 해주시면 계산을 표를 주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 해석하라는 대로 해석하시면 아나운스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챕터에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경우도 이 해석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개념들 그 다음에 그 non-unique rater에 대한 컨셉들 그게 assumption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페이퍼 퍼블리케이션 할 때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네거티브 1에서 포지티브 1 오는 것과 네거티브 밸류가 나오니까 해석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disagreement랑 차이가 뭐지 뭐 이러고 하시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고 이제 프로그램 잡아서 돌리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다시 서머리를 하게 되면 인트라클래스 코릴레이션은 컨티뉴어스일 때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트한 거를 가지고 메저가 돼 있으면 우리가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디시전 컨시스턴시 인덱스라고 부르자라고 학계에서는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천천히 바꿔가자. 예. 그래서 Decision Consistency Index가 있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Decision Consistency 중에서 인덱스 중에서 유명한 게 코엔스 카파랑 플라시스 카파가 있는데 코엔스 카파는 2명의 레이더의 일치도를 보는 거고 그 다음 플라시스 카파는 여러 명의 레이더의 일치도를 보는 건데 플라시스 카파의 그 단점은 아니 좀 이제 유의해야 되는 점은 그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on-unique rater인 상황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우가 우리는 unique rater 상황이기 때문에 플래시스 카파를 못 써서 지금 안달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누군가가 무슨 카파를 만들어줘서 뭐 류 카파를 만들든 초이 카파를 만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유니크 레이더에서도 여러 명 레이더가 있을 때 컨시스턴시 인덱스를 좀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식으로 숙제를 남기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